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좀 심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있는데 이게 형법 처음 만들 때 1953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법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법 예.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무입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없애야지 왜 두고 있는지. 자, 보면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 이게 보통 이제 보도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자료 좀 올려보시죠. 거기에 검찰 관계자 이렇게 넣었더니요. 2021년에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올해죠.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도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아니냐.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관계자 플러스 이재명 이렇게 넣었더니 이것도 2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피의사실이라고 지금 다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수사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42개사입니다. 약 300명 가량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김영배 의원님이 이제 검찰발 보도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좀 펴셨어요. 사실 이제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서 수사한다, 이런 평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를 좀 저도 좀 제시하면서 좀 그런 관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큰 역할을 했던 김종백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스에서 18년간 일했던 사람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진술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확보했던 여러 자료들이 수사에 큰 힘이 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했던 그 수사에 관련된 기여를 좀 보상받고 싶다는 의미에서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신청을 했나 봐요.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8월에 결정이 좀 나야 되는데 아직 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다가 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비춰서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포상 신청을 하면서 같이 첨부해서 냈던 사실 확인서가 있어요. 이 확인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김종백 씨가 이제 신변이 좀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하다가 본인이 알고 있었던 양승규라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이셨고 또 세종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었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사장이죠. 검사장과는 사제지간으로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던 양승규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승규 교수한테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해가지고 바로 잡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근데 나는 신변이 좀 걱정된다고 했더니 양승규 교수가 윤석열 검사장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더니 윤석열 검사장이 저희가 바로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우선 언론에 제보하여 이 문제를 터뜨리면 그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라고 김종백에게 알렸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서 김종백 씨에게 최근에 준 겁니다. 총장님, 네. 검사장, 아니 뭐 그 정도 안 되더라도 검사라면 누군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범죄 관련된 그리고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고발하겠다 그러면 본인의 의무이자 업무로서 그것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언론으로 가져가서 터뜨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온당합니까? 의원님, 저거는 또 한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반대 말을 들어보지 않고 저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의 수사 진행 중에 아니, 저는 언론에 알리는 피의사실 말하지만 공표뿐만 아니라 그거는 피의사실 언론을 공표하는- 활용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뭐 서울대 법대 교수나 뭐 세종대학교 총장 뭐 이런 직위를 거쳤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제지간으로 막역한 사이예요. 그럼에도 제가 그거는 불구하고 제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백 씨를 위해서 이런 사실 확인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건 그래서 알수 이 없는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대로라면 고발을 하겠다는데 그 고발을 접수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터트려라. 그럼 그 다음에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어서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 하고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17년 5월경입니다. 이 확인서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시점은요. 예. 이 사실 확인서는 22년도에 작성됐어요. 필요하시면은 드려도 되는데 이미 이거 접수한 거라서 구해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피의 사실 공표 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사건 수사 초기부터 언론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사 받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2개 언론사가 250명, 300명 정도가 서초동에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과거처럼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나가면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언론을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제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초기 단계인데 이것이 온통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와 언론 수준이 검찰에서 언론을 움직여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 언론 수준을 네. 제가 볼 때는 총장님 의원님께서 말씀 좀 들으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네. 언론을 활용해 갖고 수사해 본 적이 한 아니, 번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총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냐고 의원님,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검사들한테 가르치고 또 지시하고 교육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안이 새지 않도록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네. 동의합니다.